내년 4월까지 또 기다리기는 너무 길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계약을 했습니다. 8월 12일 날 계약을 했고요. 원래 8월 9일까지가 계약을 했었으면 3분기 차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다리가 안 좋아서 4분기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11월 9일 날 인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근데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리프레시 버전이 생산이 들어갔다고 해요. 10월 5일 날 생산이 들어가서 때려 죽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고요. 내년 1분기부터 리프레시된 모델 3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걸 인도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FSD를 포함하지 않고 스탠다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미드나잇 실버. 먼저 2021년부터 바뀔 모델 3, 테슬라 모델 3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히트펌프라는 게 생겼습니다. 테슬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앞에 프렁크의 사이즈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히트펌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히트펌프라는 게 정확히는 뭐냐면 열을 생산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열을 트랜스퍼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부의 열을 가지고 안에 뭐 히터를 트는 데나 에어컨을 트는 데 들어가는 열을 외부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히트펌프로 인해서 외부의 열을 가져오게 되고 좀 더 BMS, 즉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이 히트펌프라는 게 사실 닛산 리프에서 가장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제 적용을 안 하다가 모델 Y에 적용을 했는데, 이 히트펌프 기술이 모델 3에도 적용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미국 사이트를 가보시면 변경된 디자인으로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리프레시 되기 전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이 히트펌프로 인해서 좀 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기차는 에어컨보다 히터를 트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훨씬 큽니다. 보통 3배 이상으로 큰데, 원래는 이렇게 히터를 켜면 배터리에서 열을 생산해서 히터를 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기로 히터를 켜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름 대비 거의 40%가 감소가 된 그런 효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히트펌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히트펌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니까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행거리로는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사이트 기준으로 스탠다드는 250마일에서 263마일로 증가가 됐고요. 이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적용을 하면 5.2%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322마일을 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353마일로 증가가 되면서 퍼센테이지로는 무려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299마일에서 315마일로 대략 5.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놓고 우리나라의 킬로미터로 변환을 해보니까 스탠다드는 352km에서 370km로 증가되면서 약 18km가 증가됐고요. 롱레인지는 446km에서 489km가 되면서 약 43km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퍼포먼스는 415km에서 436km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약 21km가 증가를 하게 됐어요. 사실 스탠다드나 퍼포먼스 모델에 비해 롱레인지의 주행거리 증가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롱레인지는 히트펌프가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 히트펌프라는 게 사계절 내내 기온이 온화한 나라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추워지는 나라는 히트펌프의 덕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변한 점은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테슬라 모델 3도 앞유리에는 이중 접합이 들어갔는데 리프레시된 모델에는 측면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측면에 이중 접합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풍절음이라던가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글라스루프로는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다 아직은 루머일 뿐이니까 실제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롬이 딜리트가 돼요. 원래 문 손잡이나 아니면 필러 쪽 부분이 다 크롬으로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딜리트가 되면서 좀 더 외관적으로는 세련돼 보인다, 좀 스포티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크롬이 더 저는 이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롬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라 이거는 막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네, 다음으로는 바퀴 휠이 바뀌어요. 에어로 휠도 바뀌고 19인치 휠, 20인치 휠도 바뀝니다. 예, 에어로 휠 같은 경우는 바뀐 디자인이 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19인치 휠이랑 20인치 휠은 전 개인적으로 기존에 있는 휠의 디자인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토 트렁크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뭐 싸제로 물론 달 수 있지만 싸제로 달려면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싸제로 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순정으로 나오는 게 더 신뢰가 있고 좋긴 하겠죠. 네, 다음으로 센터 페시아의 재질이 바뀐다고 해요. 기존의 모델 3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 피아노 블랙 색깔로 지문이라던가 먼지가 굉장히 잘 보였는데 이 재질이 없어지고 가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이 센터 페시아 부분에 여는 방식 자체가 위아래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좋은 게 기존의 테슬라 모델 3를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열고 닫는 게 여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닫았을 때 이렇게 확 닫으면 닫히지 않았어요. 이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저는 이거는 되게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들어가고요. 오토 디밍 미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한 점들을 봤을 때 확실히 소비자 측면에서 아 이거 좀 아쉽다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개선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갔지만 특히 히트 펌프의 효율이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냥 인도를 받을까? 아니면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뤄지거든요. 내년으로 미뤄지면 3월 아니면 늦으면 4월 정도에 받고요. 근데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테슬라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3를 받고 싶어서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 치자. 지금 이 소식 때문에 사실 11월 9일날 인도 받으시는 분들이 다 연기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3월에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진짜 최악이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년에 보조금이 바뀌잖아요. 보조금이 감소되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뉴스를 보자면 이제 앞으로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아예 없앨 생각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고가라는 게 어느 기준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해외를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6천만 원대 아니면 7천만 원 선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스탠다드를 제외하고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는 불안불안하죠.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퍼포먼스는 기정사실로 못 받을 것 같고요. 이게 롱레인지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것 같고 사실 스탠다드는 거의 무조건 보조금을 받겠죠. 5천만 원대니까. 근데 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 200만 원 정도가 좀 감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8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야금야금 이제 100만 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올려버렸잖아요. 저는 그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 난 3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하겠구나 라고 좀 자기 위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따지면은 너무 복잡해요. 저도 마음은 기다리고 싶어요. 히트펌프의 이런 효율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이게 나중에 되면 또 중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8월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 4월까지 또 기다리기는 너무 길거든요. 사실 이거 11월에 인도받는다고 해서 막 썬팅 알아보고 블랙박스 알아보고 막 다 그제 다 했는데 갑자기 또 4월로 기다리라고 하면 저 진짜 멘탈 터질 것 같거든요. 사실 저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저희 누나예요. 누나가 주로 탈 거기 때문에 누나가 지금 완전 신나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저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인도를 받을 거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1월 9일날 인도를 받으시는 분 중에 있을 텐데 그분들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정해드리자면 스탠다드를 사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인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거리의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탠다드는 18km 정도가 더 늘어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리프레쉬 버전에 들어가는 히트펌프가 히트펌프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좀 더 좋은 히트펌프가 탑재가 돼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봤을 때 뭐 18km의 증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퍼포먼스는 그냥 지금 인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롱레인지라면 저는 미룰 것 같아요. 롱레인지는 무려 46km 정도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 롱레인지를 사시는 분들은 거리가 중요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46km가 무시 못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롱레인지라고 하면 그냥 내년으로 미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도 받으세요. 왜냐면 내년에 고가 전기차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퍼포먼스 모델은 7천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그랬을 때 보조금을 못 받게 돼버리면 거의 1,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런 히트펌프나 뭐 오토트렁크 모두 다 합쳐도 경제적 가치는 약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퍼포먼스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 좀 성격이 급해서 그냥 지금 인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를 받을 거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진짜 고민이 돼요. 이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히트펌프가 얼마나 좋은 효율을 낼지가 좀 궁금하고요. 카페 가보면 뭐 지금 인도 받으면 호구고 뭐 내년에 인도 받아라 뭐 이런 말들 말고 막 서로 싸워요. 구형 테슬라 모델 3 분과 이제 곧 받으실 분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전 솔직히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도 사실 이 가격대에 그만한 차가 없고, 뭐 내년에 사면 좋겠죠. 좋은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또 내년에 사시는 분들도 그 내후년에 사시는 분들보다야 차는 안 좋을 거예요. 테슬라는 애플의 아이폰처럼 연이 바뀔 때마다 기술이 혁신이 되고 있는데 히트펌프의 효율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인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인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계약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내년 리프레쉬 버전이 나오면 그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FSD가 $2,000가 올라갔어요. 배터리 데이 때 앨런 머스크가 설명했던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나왔거든요. FSD도 $2,000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계약을 하신 분 중에 FSD를 만약에 넣었으면 그 가격 그대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FSD를 비록 안 넣었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저의 푸념입니다. 저 아직도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쪼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인도를 받게 된다면 테슬라 모델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